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러다 빨간불 볼 것 같은데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쪽은 계속 안 되고요. 되는 쪽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쪽은 뭐 보시다시피 게임과 플랫폼 섹터인데요. 그나마 플랫폼은 견조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오늘 게임 섹터 미국의 뭐 아시다시피 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하면서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위메이드, 펄비스 등 좀 하락폭이 있는 편이고요. 컴투스도 하락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섹터라면은 뭐 수소 관련이죠. 정부가 수소차 관련한 얘기하면서 수소 관련 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수소 경제와 관련돼서 올랐다라면은 오늘도 수소차 부품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주들도 미국의 민주당의 선전으로 인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CS 윈드라든지 OCI라든지 상강 M&T 같은 풍력 관련주들과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화학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노태케미칼 계속 강세 이어지면서 실적에 부담 받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효성화학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감리 관련주들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만은 건설주들은 일단 좀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셀보다는 오늘 소재주 강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쪽에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LNF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 셀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세가 다시 또 두드러지면서 지수가 강하게 견인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도 빠지고는 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빠지고 있지만 역시 나쁘지 않은 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음식료 섹터주들도 오늘 좀 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농심, 제일제당, 롯데 칠성, 오리온 등 음식료 섹터주들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IT 섹터 쪽들로 일부 조금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수소 그리고 또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수소는 아시죠? 예전에 현대차가 승용차, 상용차죠, 이런 쪽들 포기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 수소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요. 또 정부가 수소차 계속 주도해서 늘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또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아우디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소차는 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차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수소차 관련된 의지가 나타나면서 장 초반부터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올라오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호재에 목말라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적인 얘기만 하면은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숫자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추세 연속선상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좀 중대형 자동차 섹터 쪽들 조금씩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동차 쪽으로 좀 대형주들의 흐름으로 조금 연결시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수소차 아니라도 애플과 관련주들 관련되어 있는 부품업체들도 챙겨서 좀 보실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야지 좀 더 수혜다라는 시각으로 봤던 쪽 아닌가요? 지금 또 일단은 지금 공화당이 승리해야지만 수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선거 이전부터 하원과 상원에 다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년 유예라는 그 카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향후에 민주당이 혼자 주도해서 뭔가 하기도 그렇고 공화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악의 고비는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만약에 그 IRA법 그거와 관련돼서
뭔가 조금 보완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효하겠고요.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많이 쉬었다라는 가격적인 이점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는 하는데요. 이쪽도 그렇지만 자동차 대형주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두 번째 체크포인트, 게임과 플랫폼의 약세입니다. 게임주들은 폴어비스가 또 왔다 갔다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인데다가 요즘 들어서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좀 싸늘하게 변해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극단적이죠. 한쪽은 계속 잘 가는데 한쪽은 정말 죽어라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게임과 플랫폼 섹터주들 같은 경우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낸스 FTX 인수 안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로 최근에 뭐 코인 시장도 좀 많이 안 좋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연결 지어지면서 게임주들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지금 또 민주당이 우세하게 이제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에서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 개별 하나하나의 이슈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 어제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만은 바로 또 신작이 뒤로 지연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지난번에 5만 원대에서 강하게 내려왔는데 또 한 번 또 같은 이슈에 또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 정도가 최근에 가장 좀 강하게 게임 섹터에서는 좀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네오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이지는 거의 독보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컴투스라든지 최근에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게임주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힘든 구간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경기에 위축되는 부분들에서도 뭐 심리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산업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내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가 거의 내년으로 많이 이월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내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곧 바닥도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뭐 카카오페이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무리한 조정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오히려 네이버의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이 향후에 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주는 뭐 더 빠질 일이 있겠느냐. 지금도 상당히 좀 안 좋기는 한데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뭐 지금까지 다 두드려 맞고 판단하면 상당히 좀 많이 손실이 상처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못 팔았다라면 일단 게임주들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의견 알려주시네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화학주의 강세입니다. 화학 섹터 앞서서 경기 민감주, 산업재 소재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때 이쪽에 두각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지금 정유는 아닌데 또 몇몇 석유화학, 효성그룹이라든지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세요? 화학주들이 사실 경기 방향성을 갈라주는 섹터입니다. 화학주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좀 강하게 돌아서는 케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화학주 지금 2년 동안 흘러내렸고요.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원자재에 대한 부담으로 원가 부담이 생겨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가 안 좋다라면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고요.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지금은 뭐 신재생, 친환경 이런 쪽들로 좀 시장의 눈길이 오늘도 많이 쏠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화학주들이 되게 상당히 좀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펄어비스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내년에 뭔가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고요. 화학주들은 지금 실적이 엉망진창이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바닥으로 밀리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적 성장은 상당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급락주에 플러스로 마감되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최근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2차전지 전해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은 배당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신다라면 효성 TNC, 네, 죄송합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나서 급락했었습니다만은 이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쪽도 지금 스판덱스 쪽들이 계속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게 경기 민감에 뭐랄까요,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 뭔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바닥이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화학주 쪽으로 쏠려 있더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보시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 강하고 길게 오래가는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지금 추세를 잘 유지한다라면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